지금 당장 뉴스를 켜보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61%가 이미 업무에 AI를 도입했다고들 하죠. 네,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회사가 AI로 완벽하게 돌아갈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와 완전히 모순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7%라는 숫자인데요. 아, 그 핵심 업무 정착 비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AI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조직의 핵심 업무에 AI를 완벽하게 내재화하고 정착시킨 비율은 고작 6.7%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0개 기업이 화려하게 A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그중 93개 기업은 사실상 투자금을 허공에 날리고 있거나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수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AI 변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2026 3월 최신 보고서 BAI 영역의 AX 및 DX 도입 실패 요인 분석 연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똑똑한 리더들이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IT나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아니라 스피치 교육이나 제조업 현장처럼 애초에 AI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곳들 있잖아요. 이른바 BAI 도메인에서 대체 어떤 치명적인 오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제가 이 보고서에서 MIT, PwC, BCG 같은 글로벌 연구기관들의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순히 실패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그 실패의 규모였습니다. AI 변환, 그러니까 AX 프로젝트의 실패율이 무려 70%에서 최대 95%로 집계되더라고요. 와, 95%요? 그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하려면 과거의 데이터랑 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기존의 디지털 변환인 DX였잖아요. 그렇죠. 서류 업무 클라우드로 옮기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맞아요. 그때도 실패율이 60%에서 80% 사이라면서 다들 어렵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AI를 도입하는 AX는 그보다도 10%에서 15%가량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다룬 섹션을 보니까 국내 기업의 AX 실패율 역시 85%에서 93%에 육박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10번 시도하면 9번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존의 디지털 변환보다 유독 AI가 이렇게 압도적인 실패율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IT 데이터에서 언급한 파일럿 지옥이라는 현상인데요. 파일럿 지옥이요? 단어부터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네, 전체 AI 프로젝트의 95%가 바로 이 파일럿 단계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광경 회사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예산 승인 딱 나고 소규모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죠. 아, 제일 기대감 높은 시기죠. 그렇죠. 통제된 환경에서 장난감 같은 파일럿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결과가 꽤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경영진은 박수를 칩니다. 바로 이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즈음에 전사 도입을 발표하겠죠? 주가도 좀 오를 거고요. 전면적으로 연동하려고 하는 순간 진짜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떤 재앙이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충돌하고 현장 직원들은 사용법 불편하다고 불만 터뜨리고 AI는 자꾸 엉뚱한 결과값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아,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결국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고 유지보수 비용만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파일럿 지옥입니다. 시작은 엄청 화려했는데 끝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네요. 보고서 보니까 이 파일럿 지옥에 빠지는 실패 원인 탑5를 분석했던데 1위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전체 원인의 40%를 차지한 데이터 준비 부족이었죠. 네, AI를 학습시킬 깨끗하고 정제된 데이터가 사내에 없다는 건 사실 업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2위를 차지한 원인이 전체 실패의 27.5%를 차지했는데 바로 BAI 도메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거든요. 현장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회사 문화를 AI가 잘 모른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쓰는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철학적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 충돌이요? 네,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랜드 코퍼레이션의 2024년 제조업 AI 도입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보면 제조업 AI 실패 원인의 35%가 AI가 애초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공장에 카메라 달아서 불량품 찾아내는 건 지금도 다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단순한 불량품 판독은 시각적 패턴 인식이라 AI가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은 현장의 노하우를 AI로 대체하려고 할 때 발생하거든요. 현장의 노하우라면? 숙련된 선반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분들은 기계의 미세한 진동음이나 바닥을 통해 발끝으로 전해지는 떨림만으로도 저 드릴 비트가 곧 부러지겠구나. 이걸 직감합니다. 우와, 발끝의 떨림으로요? 네. 이건 매뉴얼에 텍스트로 적혀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제식 교육, 그리고 수십 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몸에 완벽하게 체화된 감각이죠. 우리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암묵지.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나 코드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철저하게 인간의 몸과 직관에 의존하는 지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AI 엔지니어들은 공장에 들어와서 이 암묵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센서 몇 개 더 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맞아요. 센서 달고 데이터 수집해서 딥러닝 돌리면 숙련공의 30년 노하우를 단 몇 달 만에 복제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거죠. 야, 그거 참 쉽지 않을 텐데요. AI는 정형화된 패턴 학습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암묵지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는 패턴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결국 현장 작업자들의 미묘한 뉘앙스는 깡그리 무시한 채 무작정 AI라는 만능 열쇠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과잉 적용이 대규모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엔지니어와 현장 장인의 관점 차이가 결국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완전히 좌초시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 스피치 교육 현장을 모델로 아주 구체적인 가상 시뮬레이션 대결을 펼친 부분이 있죠. 네, 저도 그 부분 진짜 인상 깊게 봤습니다. AI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딱 비교했잖아요. 평가 기준은 효율성, 지속성, 적응성 이 세 가지 지표를 곱해서 10점 만점으로 계산했고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 경영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델일 겁니다. 이른바 즉시 AX 도입 모델인데 총점은 7.0점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스피치 학원 수습생들이 오프라인 강의실 대신에 다 같이 최첨단 AR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예요. 완전 SF 영화 같겠네요.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AI 멘토가 실시간으로 수습생 발표를 분석합니다. 지금 목소리 톤이 데이터베이스 상의 이상적인 톤보다 2% 낮습니다. 시선 처리가 3초간 불안정했습니다. 하면서 쉴 새 없이 피드백을 던지는 거죠. 수치만 보면 엄청난 대성공처럼 보일 겁니다. 초기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50%나 절감됐고 스피치의 기술적 정확도 지표는 20에서 30%나 상승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효율성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무려 9점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완벽한 혁신이죠. 하지만 1년 뒤의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2개월 뒤 수강생의 유지율, 즉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비율이 40%로 폭락해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뚝 떨어진 걸까요? 정확도도 올라갔는데. 스피치 교육이라는 분야 역시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배울 때는 단순히 발음이랑 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청중 반응도 봐야 하고. 그렇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호흡을 조절하는 법, 자신의 진짜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내는 법, 그리고 멘토가 건네는 따뜻한 눈빛이나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교감이 필수적입니다. 기계는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네요. 네. 그런데 즉시 AX 모델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 대 사람의 교감을 철저하게 거세해버린 겁니다. 인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뉘앙스 코칭이 사라지고 기계적인 피드백만 계속 남으니까 수강생들은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시스템을 이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속성 지표에서 치명적인 점수를 받으면서 총점 7.0에 그친 거군요. 효율성은 확실히 챙겼지만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제시된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이 모델은 디지털 변환, 즉 DX를 먼저 6개월 이상 선행한 뒤에 나중에 AI를 도입하는 순차적 접근 모델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델의 총점은 9.3점이 나왔어요. 압도적인 차이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실성에 약간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이 더 지연되고 추가 투자 비용도 20에서 30%가 더 든다고 적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초기 부담이 있죠. 예를 들어 스피치 멘토와 수강생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상 공유 플랫폼부터 먼저 느긋하게 구축하라는 건데 솔직히 요즘 같은 속도전 시대에 CEO한테 가서 AI 도입하기 전에 플랫폼 구축부터 1년 동안 합시다. 이러면 당장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경영진의 조급함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숫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숫자가 필요하죠. 보고서는 이 순차적 접근이 결국 더 빠르고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4가지 핵심 근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서 실패 원인이었던 도제 교육의 본질, 보존입니다. 그 암묵지를 지킨다는 건가요? 네, 즉시 AX 모델은 AI가 인간 멘토 자리를 꿰차면서 생태계를 파괴했지만 순차적 모델은 기존의 인간 상호작용을 먼저 디지털 환경으로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거든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니까 BAI 도메인 고유의 적응성이 확보되는 거죠. 사람끼리 일단 디지털에서 만나게 해준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경영진을 설득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바로 압도적인 데이터 품질 확보입니다. 아까 전체 실패 원인 1위가 40%를 차지한 데이터 준비 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서 해결이 되나요? 정확히 그겁니다. AI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DX 플랫폼을 먼저 돌리는 6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간 멘토와 수습생 사이에서 오가는 진짜 생생한 현장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발성, 논리 전개 방식, 멘토의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 텍스트와 영상들이 전부 디지털화되어 축적되죠. 그렇게 쌓인 고품질의 도메인 특화 데이터가 나중에 도입될 AI의 진짜 좋은 학습 재료가 되는 거군요. 네, 그 결과 빈약한 데이터로 무작정 시작했던 즉시 AX 모델의 정확도가 60%에 그친 반면 순차적 모델의 AI 정확도는 85%까지 치솟습니다. 파일럿 지옥에 빠지는 95% 프로젝트들이 겪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단 6개월의 딜레이로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거죠. 듣고 보니까 6개월이 그냥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AI의 뇌를 채울 최고급 영양분을 열심히 재배하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 근거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변화 관리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엄청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시스템 바뀐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죠. 갑자기 내일부터 AI 상사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면 현장 인력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도구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이 플랫폼에 여러분을 도와줄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하나 슬쩍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저항이 훨씬 적거든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네요.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내 저항이 50%나 감소했고 12개월 뒤 시스템 유지율은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대망의 장기 투자 수익률, 바로 ROI입니다. 드디어 돈 이야기가 나오네요. 초기에 플랫폼을 까느라 20에서 30%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3년 뒤에 ROI 곡선을 보면요. 즉시 AX 모델은 유지보수 비용과 이탈률 때문에 120% 언저리에서 딱 멈춥니다. 반면에 순차적 모델은 무려 250%로 2배를 훌쩍 넘겨버리죠. 250%요? 와. 무엇보다 파일럿 단계에서 실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성공률 자체가 5%에서 6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CEO에게 이 명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면 6개월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1년의 기다림이 3년 뒤에 250%의 수익률과 60%의 생존율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은 정말 훌륭한데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우리 팀의 지지부진한 AI 프로젝트에 이걸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스를 대야 할까요?
보고서는 조직의 리더들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4가지 실천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작정 AI부터 들이밀지 말고 단계적 전환을 로드맵을 명확히 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순차적 접근요? 네, 6개월은 철저히 기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DX에 투자하고 그다음 3개월은 소규모 파일럿 AX를 테스트하며 마지막 6개월에 걸쳐 전면적인 AX로 나아가는 타임라인을 명시하고 있죠. 6개월, 3개월, 6개월. 그런데 사실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이 프레임워크가 모든 곳에 다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인 20% 파일럿 테스트가 필수적인 겁니다. 무턱대고 전사적으로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DX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전체 업무의 딱 20% 규모로만 아주 작게 파일럿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아, 작게 쪼개서 해보는 거군요. 이 기술이 우리의 복잡한 현장 도메인에 진짜 들어맞는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암묵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먼저 샌드박스 안에서 안전하게 검증을 거치라는 뜻입니다. 비용과 리스크를 20% 단위로 통제하라는 거네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셋째 전략이 어쩌면 가장 실행하기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도메인 전문가의 과반수 참여입니다. 과반수요? 보통 기업에서 AI 태스크포스 꾸릴 때 보면 최고 기술 책임자 산하에 데이터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만 방에 모아놓고 개발을 시키잖아요. 보통 그렇죠. 코딩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요. 보고서는 이걸 철저히 부수라고 말합니다. AI 개발팀 인원의 50% 이상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도메인 전문가로 무조건 채우라는 겁니다. 스피치 교육 AI를 만든다면 실제 스피치 강사가 50% 들어가야 하고 제조 AI를 만든다면 현장 숙련공이 50% 참여해야 하는 거죠. 오, 코딩이 코자도 모르는 현장 강사랑 엘리트 엔지니어를 한 방에 몰아넣으라는 건데 이건 매일매일이 문화적 충돌과 갈등의 연속 아닐까요? 당장 쓰는 회의 용어부터 다를 텐데요. 엄청난 마찰이 생기겠죠. 책상 없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마찰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을 위해 조직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엔지니어는 끊임없이 데이터의 효율성을 따질 거고 현장 전문가는 기계가 놓치는 암묵지와 뉘앙스를 방어하려고 싸울 거거든요.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네요. 네. 이 치열한 타협 과정 없이 만들어진 AI는 앞서 본 95%의 실패 사례처럼 결국 현장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 마찰이 꼭 필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전략이 이 엄청난 갈등을 조율할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바로 70대 30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70대 30이요? 시스템 설계의 주도권과 현장에서의 최종 결정권 등 인간 멘토의 역할을 70%로 확고하게 유지하고 AI는 철저히 30% 비중의 보조도구, 즉 스마트한 비서 역할로만 제한하라는 겁니다. 아,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명확히 주도권을 쥐고 AI를 부리도록 시스템의 한계를 아예 설정해 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는 AI 변환 전략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왜 AI 도입에 실패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인간 고유의 영역인 암묵지와 도메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그냥 속도전만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빨리 가려다 오히려 영원히 갇혀버린다는 파일럿 지옥의 교훈이 참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인간과 AI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인간의 노하우를 담아낼 그릇을 먼저 만드는 이 협력의 과정만이 진정한 디지털 변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현장에 땀방울이 밴 그 깊은 경험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기술 중심주의의 오만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리더들이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약간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스피치 강사의 눈빛, 제주 현장 숙련공의 직감 같은 인간의 암묵지가 AI 도입 시 가장 고려하기 힘들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본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과연 언젠가 AI 기술이 지금의 딥러닝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는 날이 온다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이 미묘한 뉘앙스와 직관마저도 완벽하게 수학적 데이터로 치환되어서 AI가 100% 복제해내는 날이 오게 될까요? 이야, 그거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아니면 인간의 암묵지야말로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이라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 차가운 디지털 세계 속 마지막 남은 인간만의 영원한 보루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동료들과 업무하시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